네, 본격적인 라이브 맨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6월 25일에 주셨던 위닉스 3.37%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6월 25일에 주셨던 동아지질은 벌써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28%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월 20일에 주셨던 동성제약은 5.04%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이미 수익률이 두 자릿수입니다. 종근당 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8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14%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INC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8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19%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3위에는 동아지질 올라와 있습니다. 27%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목표가 달성이 됐고요. 2위에는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66%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위에는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72% 이상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반정미 소장의 현진 소재 올라와 있습니다. 6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2%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7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동아지질 올라와 있는데요. 6월 2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위에는 반정미 소장의 SG 세계물산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8%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5위에는 하체기위원회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3%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4위에는 반정미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는데요.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33% 넘는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순위가 바뀌었죠. 일단 3위부터 함께 보시면 홍기범 연구원의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66%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72%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반정미 소장의 SD 시스템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83% 이상 가져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6월 25일에 동아지질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벌써 28%에 가까운 수익을 내면서 목표가 27,000원을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볼까요? 네,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은 매도해 주셔도 좋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은 홀딩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난주 추천 후 N자연 반등에 성공하며 역대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점 대비 투자자들의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으로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지켜보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동아지질은 테마주가 아닌 실적 성장주이기 때문이죠. 일단 상승 측면을 보자면 일단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크레센도 에티커스 파트너스의 투자 유치감이 기대 유치감으로 지속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선 크레센도를 통해 국내 및 싱가포르, 홍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사업 지역의 확대가 가능하다면 동아지질의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로 인식되어 매수세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면은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인 모습이지만 기관은 반대로 지난달인 6월 한 달 동안 약 49만 주를 사들이면서 매수세를 대폭 키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262억 규모에 이르는 시공을 위한 기계 장치를 취득 결정했습니다. 기계는 총 2대이고 이는 동아지질의 자산 총액 대비 10%에 이르는 거액의 장비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공 능력을 대폭 키운 만큼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크레센도가 미국 본사에서 투자한 기업들과 장기적인 시너지를 낼 부분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1차 목표가를 가볍게 터치했으니 2차 목표가는
조금 기간을 두고 3만 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동아 지지율은 현재 사상 최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3만 원까지 보신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실적 성장주를 몇 개 소개해드렸다면 오늘은 테마주를 몇 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토픽 종목은 SM라이프 디자인입니다. SM라이프 디자인은 인쇄 제조 및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과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월트 디즈니의 라이센스 업체라는 점과 7월에 개봉하는 스파이더맨 그리고 라이언킹이 영화 개봉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인쇄 부분에서 추첨식 복권, 영화 티켓, 관람권, 승차권, 스포츠 티켓, 선거 투표 용지 그리고 주택 납세 용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쇄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 열풍으로 인한 엔터테인먼트의 음반 인쇄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으로서 아이돌 그룹의 신규 앨범이나 시즌 그린틴 등 다양한 앨범을 제작하여 팬들의 앨범 구입을 통해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화 컨텐츠 부분에서는 2002년부터 월트 디즈니, 쇼박스 등 주요 영화사와 부가 판권을 맺어 DVD와 그리고 블루레이, 4K UHD 등 패키지를 제작하여 대여점과 음반 매장, 그리고 주요 서점, 대형 할인 매장을 통해 유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제작 부분은 2016년도에 진출하여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넷플릭스와 공중파 등에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 예능과 같은 국내 방송 컨텐츠가 해외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방송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해외 방송사에 판매하며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사는 지난해 황후의 품격을 제작한 바 있으며 시청률을 17%에 이르는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M라이프 디자인은 전 세계 영화 시장 25%를 차지하고 있는 월트 디즈니 패키지 미디어 판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 영화가 흥행할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도 보인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하기 전부터 관련주로 부각되어 동사의 주가는 약 50% 이상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7월은 스파이더맨의 파프롬 홈과 그리고 라이언킹이 개봉할 예정이고 지난 5월에 개봉한 국내 영화 알라딘은 국내 누적 관객 수가 약 800만에 돌파한 데 이어 연이어 흥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주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현재 장단기 이평선이 밀집한 가운데 주가는 다소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어벤져스 관련주로 부각되어 급등한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하고 있지만 지난달에 지진부진한 장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꾸준히 수단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주가를 움직일 만한 재료가 다시 한번 부각된다면 재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2,100원, 손절가는 1,650원 부근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 종목은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은 청심원, 쌍화타 등 한방 제품 및 그리고 건강 음료를 제조 제약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최근 붉은 수돗물 이슈에 따른 생수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그리고 최근 여성용 비아그라가 미국 FDA 승인 소식에 판권을 가지고 있어 관련주를 주목받을 수 있다고 들 수 있겠습니다. 간략히 동사 사업 내용을 보시면 항암 재료 및 혈관 보강제인 베니토를 등을 생산하는 전문 의약품 사업부 그리고 비타 500, 옥수수 수염차 등을 유통하는 유통 사업 부분 그리고 삼다수 브랜드인 생수 사업 부문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로 동사의 생수 사업이 주목받으며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천과 부산 지역 등에서 붉은 수돗물 이슈로 그리고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지난 6월 한 달간 생수 판매량이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에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동사의 삼다수를 약 40만
톤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주민들은 생수를 구입한 영수증이 없어도 일정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정도로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박남춘 인천시장은 어제 수돗물 정상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보상은 보편적인 일괄 보상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상 내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상을 실시한다는 의미로서 보상 대상은 생수 구입비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 생수 판매 급증으로 인한 매출 증대가 예상됩니다. 특히나 그 붉은 수돗물 사태가 정상화 선언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로 문제가 생길 시 동사에 대한 추가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이 펠러틴 테크놀로지스와 야막 파마슈티컬이 개발한 폐 경기 여성의 성욕조화 치료제를 신약으로 승인한 가운데, 동사는 과거의 펠러틴 테크놀로지스와 여성 성욕장애 치료제 신약 후보의 물질을 국내 독점 라이센스 체결을 맺어 최근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바 있습니다. 다만 매출까지는 이어지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관련된 이슈가 재차 부각 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주가는 저항 매물에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20일 이평선 부근까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추천드렸던 동성제약이 N자연 방등에 성공한 것처럼 광동제약도 매물 소화와 그리고 추가 이슈가 부각 시 재차 주가 상승과 그리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로 1차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700원 부근으로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은 불소를 기반으로 한 가전 및 냉매가스와 그리고 반도체용 특수가스, 그리고 2차 전지 재료 및 자동차용 냉매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로 바탕으로 한 내년부터 고성장이 예상되고, 최근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소식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배터리 첨가제 증설이 완료되면 기존 2,200톤에서 5,600톤으로 생산력이 늘어나고, 현재 시 생산을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특수가스도 현재 80톤에서 180톤으로 증설을 완료했고, 내년부터 반도체 가스 증설 효과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 가동률 높은 마진율을 누려왔던 반도체 특수가스 사업이 현재 반도체 업황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이익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른 업황 회복세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불소 화합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불소 화합물 관련 사업은 폭발의 위험성이 높고 다루기가 어려워 진입장벽이 다소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동사는 원재료인 불화수소산 자체적으로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주요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으로 이미 주요 과점 공급 업체인 이 후성이 가시성이 높은 이익 성장에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반도체 부분도 올해에는 지난 해까지 과속 성장의 여파가 미칠 수 있겠지만, 5G, 자율주행차, AI 등 이런 4차 산업혁명 여파로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성장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어제 언론에 따르면 일본이 징용배사 소송을 둘러싼 보복 조치로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고순도 불산, 그리고 반도체용 포토 레지스트 등 3가지로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7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필수 소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시각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인 불산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후성은 위와 같은 조치에 반사 이익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반도체 업황 우려 때문에
1년 가까이 하락 횡보하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주가가 변동을 준 이슈가 생기고 그리고 대량 거래량도 나왔습니다. 현재 관련 이슈가 지속된다면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8,200원, 손절가는 6,700원 부근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선입니다. 이 현대상선이 세계 3대 해운동맹 중 하나인 디얼라이언스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오늘 기대감 받으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대상선의 가입과 함께 디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은 기존 협력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고 협력 기간은 2030년까지 총 10년간입니다. 디얼라이언스는 독일,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 대표적으로 한진해운 등이 결성한 해운동맹입니다. 현대상선의 정회원 가입으로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 간 경쟁에서 디얼라이언스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그 아시아 미주 항로에서 경쟁력이 증진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미중무역 분쟁과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부진한 성장세로 무역의 물동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중국의 조선업이 추격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그 조선 관련주를 연일 하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관련 앞으로 이러한 현대상선의 이러한 정예 회원 가입으로 한국 조선업의 계기로 그 조선 관련주들 앞으로 당분간 좀 유심 있게 보셔도 괜찮은 관련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신세미캠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감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어제 날짜죠. 일단 수출 규제 품목 중 세 개 중 잠깐 살펴보면 그 세 개 품목 중 하나인 그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는 일본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그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조치로 인해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그 대체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눈을 돌려 수혜가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동지세미캠은 그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필름 역할을 하는 포토 레지스트를 생산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부각되어 어제부터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본 수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그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을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금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번 미국에서 화이 그 제재로 인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던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처럼 이번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관련주들을 일정 기간 동안 좀 관심 있게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도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